이번에 내 생에 짜릿한 대박 상가 투자법 네. 책을 출간한 상가 전문 강사 길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이야기를 갖고 찾아왔는데요. 여기 눈에 확 띄는 주황색 책을 보시면 대박상가 투자법이라고 해서 길목님, 닉네임이 길목님이시고요. 본명은 김세호님이신데 지금 현장에서 20여 년 넘게 현장을 두루두루 섭렵하시고 실제 투자도 많이 하시고 또 강의도 많이 하시는 길목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오비스트 고객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오비스트 고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내 생에 짜릿한 대박 상가 투자법 네. 책을 출간한 상가 전문 강사 길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직장을 다니신다 하더라도 내 직장 다니는 수입만큼 어디 다른 곳에서 수입이 있다면 하는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 투자 열풍이 지금 계속 뜨거운데요. 그 외에 상가를 내가 갖고 또 부수입을 올리고 수익형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다 갖고 계신데 그만큼 상가 투자를 또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상가 투자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초보자들도 좀 쉽게 읽으실 수 있도록 어려운 말 싹 빼시고 이해가 쏙쏙 되시는 말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상가 투자, 특히 이 월 수익이 잘 나올 수 있는 상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희가 여러 횟수로 나누어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자 해요. 최근에 분양을 가장 많이 했던 신도시 상가들 또는 최근에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상가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길목님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 책의 첫 부분에 보면은 그 신도시 상가를 조심하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신도시 분양 상가를 조심하자고 적은 이유는요. 일단 LH 같은 공공기관이 네. 상가 부지를 비싸게 많이 팔아야 돈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경쟁 입찰로 상가 부지를 비싸게 팔죠. 그러면 상가 부지를 비싸게 산 업체가 그렇죠. 상가를 지어서 비싸게 또 팔겠죠. 맞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비싸게 분양받은 사람이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요. 물론 가끔 저렴한 분양 상가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비싸요, 가격들이. 제가 세종시를 갔더니 세종시의 3생활권에 어떤 아파트에 상가가 약 한 190개 점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가보면 막 비어 있고 이런 문제들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시 상가는 보면은 배우 세대가 얼마인가, 그리고 그 배우 세대의 사람들이 이 상가를 이용하기 좋은 동선인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상 투자자들이 그런 걸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신도시 상가를 분양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일단 가격이 비싸게 분양이 되고 있다. 이건 이제 시청자들도 아실 거고요. 네. 그리고 개수 문제입니다. 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은 방금 말씀하신 세종시 같은 데 있죠. 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니까 상가도 장사가 잘 되겠지. 그런데 가보면은 60% 이상 공실입니다. 네. 우리 수원의 광교신도시도 그렇고 남양주 뭐 별내신도시, 네. 기타 뭐 다른 신도시들도 거의 공실들이 많아요. 그건 비싸게 팔렸기도 하지만 개수가 많아서 그런데요. 제가 예전에 하남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남의 미사역. 미사. 네네. 5호선이 이제 개통이 되겠죠. 그렇죠. 미사역에 모 주상복합 상가를 보러 갔는데요. 아파트 세대수가 한 900세대 근처, 상가가 300개가 넘더라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지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의 여러 도시들도 다녀보면은 특히 전라남도 나주 있죠. 나주역 신도시.
거기는 한 32,000명 정도가 살아요. 네. 32,000세대가 아니고 32,000명이에요. 네. 32,000명의 상가가 10,000개가 넘어요. 네. 10,000개가. 1인당 뭐 하나씩 배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 한 세대의 상가 하나다. 네. 1대1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얘기인데. 예, 그런데도 예. 사람들이 분양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가끔 뭐 아주 저렴한 상가가 걸리면은 뭐 그나마 좀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우량세입자. 네. 스타벅스, 네. 예를 들어 할리스, 투슨플레이스, 네. 뭐 엔젤리너스, 네. 아니면 편의점, 네. 예, 아니면은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같은 우량세입자, 네. 또는 베스킨라빈스. 네. 이런 괜찮은 세입자, 또 올리브영도 있고 다이소도 있네요. 이런 거 들어오고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을 받았다면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아주 비싸게 분양을 받았다. 왜 그 신도시 상가 보면 뭐 롯데리아 입점, 뭐 네. 입점 막 써붙여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했으니까 아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네. 들어올 생각이 없었던 것도 많고요. 네. 예. 근데 만약에 롯데리아다. 롯데리아 홈페이지에 만약에 뭐 서울 마곡지구 입점 예정. 그런 식으로 하면 롯데리아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아하. 거짓말은 아니에요. 예. 아닌데 예. 회사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취소 변경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예. 아예 시행사에서 롯데리아가 들어올 계획도 전혀 없는데 네.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뭐 들어올 것처럼 네. 포장을 해서 네. 네. 10억, 20억에 팔았는데 예. 나중에 공실 나는 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보통 왜 많습니다. 프라자 상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 네, 네. 신도시 안에. 네, 그 네. 상가에 분양할 때 가보면 현수막 같은데 온갖 메이저는 네.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투썸, 뭐 스타벅스 막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리에 사실 그렇게 막 들어오진 않죠. 네네네. 예. 최근에는 이 신도시 상가에 보면 이 상권이 어떤 형태냐가 되게 중요한데 뒤에 아파트 세대가 쓰는 상가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상권의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대출이 좀 상가 같은 경우에 좀 나오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 그래서 좀 쉽게 그리고 또 분양하는 쪽에서 수익률 같은 거를 제시했을 때 그 수익률에 기대를 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최근에 수익률을 어느 정도를 적정선으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상가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이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그렇죠. 부분인데요. 네. 상가를 일단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 구분 상가. 일명 분양 상가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예. 한 칸, 한 칸. 네. 101호, 102호, 103호 네. 한 칸을 사는 거죠. 그리고 통건물이 있습니다. 네.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뜻하죠. 예. 통건물에는 뭐 우리 흔히 뭐 빌딩, 상가주택, 네. 통상가 이런 게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이죠. 음. 그래서 자기 땅에 자기 건물 같은 경우는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땅이 뭐 수억 원, 수십억씩 오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다소 낮아도 투자를 해요. 그렇죠. 지가 상승을 보고 들어가는 예, 거니까. 우리가 네, 은행 정기 예금이 중요한데요. 보통 은행 정기 예금 2년짜리를 봅니다. 그게 요즘 이제 기준금리가 0.75다 보니까 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은행 정기 예금이 예를 들어 1%다. 네. 그럼 은행 정기 예금보다 한 2, 3% 높으면은 투자를 합니다. 2, 3%.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 3%대 정도면은 구분 상가를 살 수가 있어요. 사는데 이제 땅을 깔고 가는 상품. 네. 통건물 같은 경우는 예. 은행 정기 예금보다 낮아도 투자합니다. 네. 땅이 오르기 때문에. 네. 미래 가치를 보고. 예,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땅을 깔고 가는 통건물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요. 네. 네. 은행 이자보다 낮아도 땅이 오르면은 들어가도 되고요. 그 대신 상권이 어떻게 나중에 형성이 될 건지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구분상가. 네. 한 칸 한 칸 사는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네. 은행 이자보다 한 2, 3% 높아야 투자를 하고 있어. 아. 그래서 예를 들어 1층의 구분상가다. 네. 몇 프로 봐야 은행 되나요? 이자를 감안해도 한 3.5%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물론 강남같이 안정적인 데는 좀 더 낮아도 됩니다만. 그렇죠. 예. 예, 뭐 그냥 일반적으로 한 3.5%, 4%. 2층은 어떻게 되나요? 2층은 조금 더 높겠죠. 예. 3층, 4층, 5층. 만약에 네. 한 5층, 6층 정도 올라간다. 네. 1층이 3.5%라면 한 5층 정도면은
그래도 한 6%는 돼야 되지 않을까. 6%. 예, 네. 이게 층별로 달라야 됩니다. 네. 또 왜 그러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공실 때문에 그래요. 서울의 핵심 지역을 제외하고는 네. 3층, 4층, 5층, 6층 올라가면 공실이 당연히 많겠죠. 맞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상권 분석하러 이렇게 동네를 다니다 보면 네. 이 동네가 1층 상권이다, 2층 상권이다, 3층 상권이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층 이상에 뭐 들어오는 게 없으면 거기에 뭐 상가주택들이 쭉 있는다든가 위에는 주택으로 다 해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전체 통 건물 중에서 고시원이 들어가 있다든가 막 이렇게 해서 다들 해결을 하시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재개발 지역, 이제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재개발 지역을 둘러싼 곳에 그 건물들을 제가 보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재개발이 다 이루어졌을 때 이 6,000세대, 만세대 인구들이 어떤 동선으로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지하철을 타러 나올 것인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건물을 보러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상권을 읽는다는 것은 그 동네 살아볼 수도 없고, 특히 그 다음에,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충 이 세대, 이 아파트 단지에 몇 명이 살고, 그 다음에, 이게 평형 구조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가가 뭐가 들어갈 거냐에서. 네. 근데 처음 상가가 들어갈 때, 특히 아파트 단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부동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뭐 초창기에 이제 세대수나 예. 아니면 상가가 많다면 네. 일단 우리가 먹을 게 많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 좀 높은 월세를 주면서 네. 들어가고 뭐 편의점이나 뭐 네. 휴대폰 네. 비교적 높은 월세를 버틸 수 있는 업종 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가 투자는 길목님께서 생각하시는 상가 투자는 보통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자금이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이 토지 투자나 상가 투자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데, 상가 투자의 위험성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보통 지금 이제 노후 대책이나 막 이런 걸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쯤 투자를 들어가느냐. 근데 어떻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상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예, 일단 보통 우리 갭 투자죠. 네. 아파트 전세 기반. 예. 그걸 주로 많이 하시는데 처음부터 사실 뭐 소액으로 상가를 건드리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막 3, 4천, 뭐 5, 6천 모았다. 주로 아파트를 해서 돈을 좀 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은 수강생분들이 예. 아파트로 재미를 보신 분들이 좀 많아요. 네. 제가 소액으로는 아파트 투자부터 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돈을 좀 불려서 한 1억, 1억 5천 네. 모였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대출 받아서 네. 이제 상가를 해서 세를 받으면 되죠. 네. 직접 장사해도 되고. 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비싼 분양상가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네. 제 같은 경우는 현재 세 군데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도 몇 군데 가지고 있고요. 네. 상가는 이제 창원에, 네. 경상남도 창원에 2군데,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 1군데를 지금 네. 보유하고 있는데, 네. 세 군데 다 1층이고요. 네. 구분상가. 네. 1층이고, 하나는, 주인이 망쳐서 나온 가게. 일명 사연이 있는 가게죠. 그거는 더 이렇게 노련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그것도- 망해서 나온 상가를 살리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것도 예. 주변에 중개업소랑 좀 친하게 지내면은 네. 그렇게 왜 가게가 망해서 나오게 됐는가 그렇죠. 이유를 알게 네,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살린 게 있고 또 2년 넘게 분양이 되지 않은 상가 음. 미분양돼서 분양가에서 절반 이상 가격이 깎였어요. 네. 그런 것도 제가 하나 보유하고 있고 그 미분양된 상가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나요? 지금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좋은 곳 들어가지 않나요? 예, 예. 네. 근데 왜 미분양이 났죠? 이건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예, 그 당시에 2년 넘게 미분양된 상가가 있었어요. 예. 여기는 주민들이 뭐 많이 살지도 않고, 음. 그리고 뭐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네. 외톨이 상가이고, 네. 그리고 보통 상가는 도로를 따라서 길쭉하게 이렇게 네. 형성이 돼 있잖아요. 도로를 예. 따라서. 이 상가는 앞모양만 하나 보이고, 네. 뒤로 이렇게 세로로 길어요. 네. 상가 모양이 세로. 그치. 전면이 짧다는 거죠. 전면이 네. 한 칸만 딱 있고, 그러니까. 예. 나머지 2칸, 3칸, 4칸 네. 다는 세로로 길게 안으로. 네, 네. 이런 상가는 보통 우리 책을 읽어보면 예. 투자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죠. 예. 계단도 있고 뭐 이것저것 좀 악재가 많은데 주민도 몇 명 살지 않고. 네. 근데 도로 구조를 보니까
양쪽으로 1차선인데 음. 갓길이 있어요. 음. 갓길이. 음. 양쪽으로 주차하기가 좋겠죠? 네. 그리고 양쪽으로 건너다니기가 좋아요. 길이 네. 좁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뭐 서울의 우리 강남대로처럼 네. 길이 넓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이 길이 좁으니까 오히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양쪽으로 주차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가가 최초 분양가가 4억. 음. 근데 2년 넘게 미분양. 음. 그래서 제가 이제 1억 4,200에 건진. 그럼 길목님께서는 지형을 읽으셨군요. 그 지형적인 장단점을 파악하고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또 차량 통행이 하루에 몇 대가 지나다니는지를 그렇죠. 하루 종일 네.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을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은 몇 명 지나다니는지. 이게 투자는 참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내가 낚시를 이렇게 들이고 찌를 들이고 이걸 걷어들일 때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이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들락날락 하다 보니 물고기가 안 잡혀요. 맞습니다. 예. 저도 초반에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실수를 많이 했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진중하게 기다리죠. 지금은 네. 돈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는. 지금은 낚아챌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버티죠. 아. 꾹 참고 혀를 깨물고 참고 있죠. 아, 예. 보통 네. 이제 투자 경험이 없다 보면 이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아. 불안감에서 막 가져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음. 결국엔 이것도 다 수업료 치르고 예, 수업료 네네. 치르고 갖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신도시 상가나 분양받는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우리가 내 자본에 금융 자본에 맞는 걸 선택하라. 근데 난 돈 조금인데 너무 비싸. 대출을 보통 이 분양하는 상가들이 뭐 한 40%에서 뭐 70%까지 막 대출들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대출은 어느 정도 써야 될까요? 근데 저는, 네. 너무 무리한 대출은 하지 마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 한 50%, 60%? 50%, 60% 그 정도까지는 선에서. 괜찮은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70%까지 내준다 하더라도, 네. 사실 공실 우려도 있고, 그렇죠. 너무 많이 받으면 또 위험하죠. 특히 제 주변에는 보면은, 예. 아파트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사돈의 8촌까지 돈을 다 땡겨가지고, 네.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우리 영끌이라 하죠. 예. 영혼까지 끌어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예, 아파트. 대출을 최대한 해서 무리하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약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 다음 세입자 구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사 가야지 뭐. 이제 만약에 상가에도 물려있다. 네. 아파트랑 상가를 같이 투자하는데, 아파트 세입자도 안 구해지고, 네. 뭐, 대출은 최대한 끼고 있고, 네. 또 상가는 공실이고, 네. 좀 곤란하겠죠? 최악의 상황이죠, 그게. 네네. 진짜. 그래서 그 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네. 우리가 너무 무리한 투자는 네. 좀 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1층 위주의 금매든 공매든 경매든 1층 위주의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어떤 분들은 2층도 괜찮다. 1층만 봐갖고는 수익 못 낸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네. 뭐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말하기보다는 맞아요. 보는 네. 관점이 다른 건데요. 일단 2층부터는 서울의 핵심지를 빼고는 네. 공실이 일단 좀 있겠죠. 네. 2층, 3층 네. 정도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층은 아무거나 들어가도 일단은 감당이 돼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지나다니까, 평수가 들리니까. 적어도 뭐 예. 세탁소든 김밥집이든 미용실이든, 예. 그래서 많은 업종들이 유치가 가능하고, 네. 공실 가능성도 낮으니까, 음. 저는 웬만하면 이제 1층 위주로 하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인터넷이랑 경쟁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 쿠팡, 뭐, 티몬, 그럼 뭐 하나만 유니크? 주문해도 막 오니까. 예, 네. 이런 뭐 로켓 배송도 있고, 네. 이런 업체들이 시장을 다 잠식하고 있다 보니까, 음. 우리 상가 투자자들이 이제 너무 어렵다. 네. 예, 이제 뭐 상가는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네.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상가세를 잘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정확한 금액을 그러면 길목님이 네. 분양 상가를 분양받으신 적도 있으세요? 미분양난 거를 분양받은 거죠. 아. 분양은 받았는데 미분양이 2년 그러니까 넘게 된 거. 미분양된 거를 정리해서 보유하고 계신 거고, 제가 분양 상가를 받아서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아. 예전에. 아. 근데 이제 뭐 정말 모르고 제가 분양을 받았고, 실제 제가 거기서 이제 가게를 운영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안 해본 게 없잖아요. 부동산 하면서 이제 그때 이런 것들이 젊었을 때 막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뭐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하시는데.
예, 엄청 굴러다녔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분양받을 때 주의할 점은 자금을 대출 한도를 정해서 운용할 것. 그 다음에 이 분양가가 비싸다면 이제 분양받기보다도 다른 전통 상권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맞습니다. 예, 기존 도심의 상권의 매매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좀 공부가 된 다음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단지 내 상가들은 입찰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런 상가들의 입찰가는 욕심 부리지 말고 써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것도 상가 개수를 잘 봐야 되는데요. 단지 내 상가는 보통 1000세대에 네. 한 15개, 15개. 많으면 20개 정도까지 네. 봅니다. 네. 근데 우리 서울 송파구에 네. Hcity라는 이제 새 아파트 있죠? 네. 한 10,000세대 가까이 되는. 네. 네. 거기 보면 상가가 600개가 넘더라고요. 네. 세대수에 비해서 상가 비율이 6%가 넘어요. 네. 거기 스트리트 상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하도 있고. 네, 엄청 많죠. 예,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가입니다. 맞아요. 네, 상가고. 아까 하남도 얘기 잠시 네, 했죠. 네. 900세대 상가 네. 300개 이런 얘기도 했고. 부산에 가면요. 네. 충격적인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네. 377세대예요. 상가가 300개. 부산에 상상할 수가 없는. 네, 부산의 모 신도시에 양이네요. 가보면요. 네. 예, 아파트 상가예요. 네. 377세대에 상가 300개. 그렇게 허가가 나냐고 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 들어옵니다, 상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가들을 잘 보면요. 입구 부분이 짧고 길게 네네네. 잘랐죠. 네네네. 네, 길게 잘라갖고 상가를 막 네, 잘게. 네, 잘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단지 내 상가가 다 안전하진 않고요. 네. 1000세대에 15개에서 20개 기준. 그 그러니까 정도 세대수의 한 네. 2% 미만이죠. 네. 그 정도 선으로 보고요. 네. 일단 개수는 좀 다소 작구나. 네. 그러면 좀 안전하고. 네. 근데 경쟁 입찰을 너무 비싸게 받아버리면 사실 답이 없죠. 그렇죠. 보통 내정가의 한 130% 미만은 그나마 좀 낮다고 치는데 네. 보통 200% 300% 이런 식으로 그게 많이 기본이잖아요. 받다 보니까 네. 또 그렇게 안 하면 낙찰이 되지도 않고 네. 너무너무 비싸요. 저는 주관을 뚜렷하게 갖고 제가 썼더니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경쟁자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써내니까 맞습니다. 제가 소신 있게 써봤자 근처도 못 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단지 내 상가 입찰은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상가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네. 경사진길 상가는 위험하다. 근데 또 지하층 한 층을 공짜로 이렇게 금표율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예. 경사진길도 또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살릴 수 있다. 우리 백조로도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네. 그리고 분양상가도 아까 저는 2년 넘게 미분양난 걸 분양을 받은 거예요. 길목님한테 가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이런 거 궁금하면 진짜 쫓아가야겠네. 또 단지 내 상가는 항상 안전하다. 네. 이런 편견도 이제 버리셔야 되고 개수가 아주 많은 상가, 비싼 상가는 단지 내 상가도 공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양상가, 단지 내 상가 또는 지금 건물 투자가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다 보시고 또 그 도시에 상가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아파트 단지의 상가가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이 배우 세대가 어떤지, 그 다음에 앞에 도로가 어떤지, 막 이런 것까지 좀 보시려면 일단은 공부해라. 맞죠? 네, 일단 길목님이 하시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훌륭하신 상가를 직접 투자도 많이 하시고 또 강의도 하시고 이런 분들하고 전문가하고 의견을 나눠보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팔아먹는 이런 전문가들도 있으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자존심 있죠. 그런 일은 안 하죠. 우리가 할 이유가 없고. 물건 추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 만나서 조금 보석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도시 상가, 분양 상가 투자를 하실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 2부에 맞춰서는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남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길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